네. 시작하세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살고 계신 거죠? 네? 살고 계시는 곳이? 네. 가자마을이요. 얼굴 홍보하지 마요. 성이 어떻게 되세요? 강씨요. 나이 37. 음력 생일은요? 7월 12일이요. 12일. 아유, 마음에요 고달픔을 안고 있어요. 고달프다, 나 고달프다 이걸 안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밝게 사시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예,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금방 눈물 뚝뚝뚝 떨어지겠어. 근데 왜 누가 쫓아내는 것도 아닌데 나 꼭 쫓겨다니는 사람처럼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힘들어. 근데 결혼하셨죠? 남편 때문에 힘들잖아. 응? 조금이 아니고 많이 힘든데 남편 때문에도 힘들고 마음의 위로도 안 되고 뭐 위로를 바라지도 않아 이제는. 위로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만 있어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밖을 나가냐. 남편은 밖으로 돌게 돼 있어요. 내 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하고 그런데 남남같이 생활해요. 한 집에 있다 해도 그냥 일상적인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을 못 느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거든요 본인은. 근데 그걸 못 받고 있어서 너무 슬퍼. 근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좋은 소리를 못 듣겠어. 그리고 이 시댁 문제, 집안 문제 여기에서도 그래요. 아무리 잘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다 보니 서름만 쌓여 있는데 다 내려놨어. 보니까 다 포기했어. 그냥 살기만 그냥 살아도 되겠는데 다 내려놓고 보니까 내가 뭔지도 모르겠고 나 자신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때 있어요. 나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놨다고. 어릴 때부터 근데 마음고생이 많아.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할 곳이.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사남매고 솔직히 저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계시고 한데 네. 이게 장녀여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이렇게 뭔가 남들 동생들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서름이 많아요. 근데 그냥 어디 가서 실컷 울고 싶다. 정말 높은 산을 올라가든 바다를 보든 실컷 한번 울어봤으면 누가 내 속 알아주겠나. 알아주지는 않지만 울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 내가면서. 한번 되게 울어버려야지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입을 뒤집어 쓰고 울지 않았냐 그래. 혼자서 흐느적거리고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울었어요. 근데 남들은 몰라. 네 남편이 지금 뭐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뭐 있냐. 딱히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쵸. 뭐 바람을 폈다든가 때리타든가 술 먹고 난동을 부린다든가 그것도 그런 거 아니고 없지. 그냥 나는 무시당하는 사람 같아. 그러다 보니 너무 이게 서럽다 보니까 울어도 끝이 없는데 어디 가서 울 곳조차도 없어. 혼자 노래방 가서요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음악 틀어놓고 실컷 한번 차라리 울면은요 그 공간이 차라리요 나를 위로해주는 공간이 되겠거든. 근데 이 생활이 언제까지 가야 되나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쵸. 솔직히 언제까 이런 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다고 나만 행복하자 그러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가족이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저 딴에는 그래도 남편 그래도 존경하면서 이렇게 받들어서 같이 이렇게 살고 싶은데 솔직히 시댁에 가도 친정에 있어도 뭐 맛있는 음식을 해서 줘도 한 번은 아 맛있다 아니면은 뭐 잘했어 뭐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고 항상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러는 거야. 우리 애기 아빠 같은 경우에는 띄워주면 날아간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솔직히 그리고 잘한다 칭찬을 해줘야 더 잘하게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을 가도 이제 자기한테 이제 뭐 아침밥 못 차려준다? 아침밥 한동안 열심히 잘 차려줬어요. 근데 이제 아침밥 잘 먹지도 않고 근데 아침밥 안 챙겨준다고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뭐 이제 저 나라도 이제 애기랑 잘 이렇게 공부도 가르치고 뭐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안 되는 부분만 시댁 식구들한테 그렇게 그런 얘기만 자꾸 하니까 근데 저 딸애도 되게 답답하고 속상한 거죠. 그렇죠. 지금 딱히요 뭐 집 문제 때문에 이사 문제 때문이든 자식이 애를 먹이든 막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나를 찾아야 되겠어요 본인은.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 어디에 앉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집이라고 있지만 이거 내 집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있어야 할 곳도 아닌 것 같고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남과 남이 만나서 그냥 생활하는 것처럼 그냥 어떨 때는 나는 그냥 식문가 정말 그냥 가정부인가 집안일만 하고 밥만 잘 차려주면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서름이 많아요. 근데 이 사주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 사주가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본인 스스로요 밖을 나가야 돼요. 집에만 있으면 안 되고 밖을 나가서 내 나름의 생활을 해야 되고요.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서요 내가 뭔가 집에다가 갖다 놓고 사고 남편한테 뭘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남편이 또 굳이 밖에 나가는 걸 원하지도 않아요. 안 오네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란 말이야. 저렇게 하란 말이야. 혼자 생각만 많고 가슴만 아픈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실장님 전에서 얘기하실 때는 남편의 의지를 많이 하고 살았고 남편한테만 잘했고 헌신한다고 해도 아무 표가 없으니 따지고 보면 내가 청소를 실컷 해놨는데 너 청소했냐? 이거밖에 안 되거든. 네. 그러니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여기에만 생활을 집착하지를 마라. 내 생활을 가져라. 이러다가 우울증이 깊어지고 죽고 싶어지고 벌써 죽고 싶은 생각은 많이 했어요. 죽고 싶어지다 보면은 내가 집을 나가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성품으로 볼 때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고 나가서 내 생활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접어놓고 내 생활을 가져야 돼. 일을 해야 되거든요. 작은 일이라도 내가 즐겁게 나가서 할 수 있는 걸 뭐라도 해야 돼요. 잠깐 몇 시간만 하는 거라도 하루 종일 하는 건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남편을 또 이길 수가 없네. 하지 마라 하는 건 안 해야 되지. 해버리면 남편이요 눈이 완전 돌아가. 화가 나서요 대답도 안 해버리고 말도 안 해버리고 투명인간 취급해버리겠거든. 너무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본인은 남편을 많이 사랑했다 그래. 네. 남편도 본인을 사랑은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꼭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그게 제일 서글픈 거예요. 남편이 소리를 지르든 뭐라 하든 따지든 어째든 본인은 다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랑만 받으면 괜찮은데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서글프거든요. 남편 성이 어떻게 돼요? 안씨요. 나이는? 72년 3월 15일. 음력이죠. 모르겠어요. 음력인지 양력인지 모르겠는데 민증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3월? 15일. 이거 양력일 가능성이 많아요. 민지면은. 그렇죠. 두 분 사주에서 보면은요 태어난 달에서 벌써 부딪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합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더 애가 달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오히려 본인이 무덤덤해져 보세요. 바라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내 나름의 생활을 하고. 아이 둘이에요? 하나요. 하나예요? 원래 사주에 둘인데. 애기 아빠하고는 네. 일단 하나고 예, 결혼하기 전에 그죠? 지웠어요. 예, 그래서 원래 내 사주에는 자식이 둘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있으라 그랬거든요. 네, 아들이에요. 예, 지금 아들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키우고 살면은요, 엄마가 계속 힘들어요. 내 아들하고도 안 맞다고 보이거든. 그러니 남편하고 해서도 계속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식이 사주에 안 맞다고 해서 뭐 던져 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아이도 아빠하고 똑같은 것 같아. 아빠하고요. 근데 얘는 아들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자의 반, 남자의 반 섞였어요. 애교도 있고. 엄청 애교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엄마가 이 아이 보고 살 수는 있어요. 애가 좀 크면은요, 내보내야 돼. 그러면 어디 학교를 멀리 보낸다든지, 기숙사를 보낸다든지. 근데 해외를 보내거나 이렇게는 안 보여요. 근데 아들이 똑똑해요. 엄청 똑똑해. 그리고 다재다능하다. 되게 뭔가 재주도 많고. 그러니까 다재다능하다. 끼가 많아요. 그래서 잘하는 게 많아. 그나마 이 아이 하나 엄마가 잘 보살피면은요, 나중에 보람이 되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남편한테 못 받는 사랑이 있다거나 합의가 안 되거나 부딪힐 때 자식한테 기대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자식한테 너무 또 올인하다 보면 나중에 또 내가 없어. 또 없어. 남편 때문에 나를 잃은 것 같아서 자식한테 잘했는데 자식한테서도 또 버림받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언니 사주는 외로워요. 늘 외로움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취미생활을 하든 뭐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저 근데 뭐든지 오로지 남편한테만 다 쏠려 있어요. 잘하려고. 이쁨 한번 받아보려고. 그러게. 그걸 고치세요.
근데 옛날에 뭐 그런 말도 있어. 연애할 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내가 별로인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계속 잘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도 그냥 당연하듯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 사주가 보면 본인보다 강해, 세요. 그러니 본인이 죽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늘 마음이 아프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났으니 자식이 있으니 헤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볼 때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헤어지고 싶은 마음 그냥 잘 살고 싶은 거지. 오히려 이 가정이 그냥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그쵸. 그런 마음이. 그러려면 본인이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좀 가꿔야 되겠어요. 그냥 지금 보면 너무 순수해 보여. 그래서 치장도 좀 하셔야 되겠고 남편이 볼 때 제일 먼저 제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할 수 있는 게요. 내가 외모를 바꾸는 거예요.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입는 옷도 신경 쓰고 그리고 내가 몸매 관리도 좀 더 해야 되겠고요. 남편은 좀 까다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는 순수하고 그냥 착하고 참하다 하는 어른들이 볼 때 참하다 하는 여자 살림도 잘하겠고 그런 면에서 좋아했지만 내 남편을요 나에게 시선을 끌어들이려면 본인이 좀 변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조금 더 기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큰 귀걸이가 아니라도요 귀걸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빛이 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은 눈썹 문신을 하셔야 돼요. 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네. 네, 하세요. 네. 잘하는 분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네. 문신을 네. 하시고요. 이게 선이 더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쌍꺼풀 수술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화장만 조금 바꿔도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남편이 너무 어려워. 내가 지금 부부의 모습을 볼 때 학생이 엄한 선생님을 쳐다보는 눈 같아. 벌써 남편 눈을 이렇게 제대로 못 맞춰요. 뭐라고 할까봐. 또 뭔가 지적할까봐. 아니면 칭찬받고 싶은데 언제 해주려나? 이렇게 계속 눈치만 본단 말이에요. 눈치를 안 봐야 돼요. 나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니까 제가 눈썹 문신을 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할 수도 있지만 나 스스로 거울을 봤을 때 내 이목구비가 선명하게요. 드러나게. 지금 눈썹에서 보면은요. 너무 연해. 네. 화장을 했잖아요. 네. 긋는다고 그었는데도요. 거의 표가 없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려니까 내 얼굴에 좀 더 신경을 써라. 못난 얼굴이 아닌데 본인이 너무 방치를 했다 그래요. 남편만 신경 쓰고 애만 신경 쓰고. 귀여운 면은 있어요. 얼굴이 보면은. 그리고 코에서 보면은 복이 들어있어 말년에. 근데 대신 이 사람하고 살면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내가 나와서 돈 벌어 와야 되고 먹고 사는 걱정하고 이거는 없어도 돼. 근데 남편이 책임감은 있어서 가사의 일에서는요. 자기가 할 도리는 하겠거든요. 근데 좀 이기적이다. 자기 위주예요. 뭐든지. 네. 본인 위주예요. 다 자기 위주예요. 집안에서도 자기가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맞춰줘야 돼. 근데 거기에서 서름을 느끼지를 마라. 나 스스로 강해져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칭찬 받으려고 뭘 하다 보니까 칭찬을 못 들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칭찬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 남편이 좀 칭찬해주고 음식 하나도 맛있다 해주고 하면 좋겠지만 원래 성격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가선 잘해. 그렇죠. 나가서는 남한텐 잘해요. 남한테는. 응. 좀 밉다. 네. 그래서 가끔 얄미울 때가 너무 많아요. 가끔이 아니고 솔직히 매일 미울 거야. 근데 남편이 뭘 모르는 거예요. 내 안사람이고 내 집에서 자라고 밖에서는요 내 할도리만 하면 되는데 남편은 남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네. 군소리 듣기 싫어하고 네. 뭐 잘못했다 소리 듣기 싫어하고 지적당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남한테 그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에 와서는 내 집사람한테 칭찬을 해주거나 다독거려줄 여력이 없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겠냐 생각하고 그냥 내가 그냥 더 어른이네. 내가 마음 넓다 생각하고요. 좀 이해를 해줘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부부간에 이별이나 이혼 이런 건 없어 보이는데 우리 언니가 너무 서글프기 때문에요. 그걸 안고 가면 안 되니까 스스로 자꾸 큰 돈 안 들여도 내가 치장할 수 있잖아요. 나를 가꾸면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작은 돈을 쓰더라도 나한테 한번 써보세요. 네. 그러다 보면은 남편이 봐주든 안 봐주든 칭찬을 해주든 말든요. 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해서는 본인은 또 어차피 헌신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가 또 잘 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커서 고등학교쯤 돼서부터 떨어뜨려 놔도 되는 애다. 얘는 어디 가서도요 잘 살 수 있는 애다. 끼가 있고 재주가 있고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요. 말도 잘해요. 얘는. 말 잘해요. 그래서 얘는 변호사감이야.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러죠. 아유 저거 동네 변호사다 하듯이 말 잘하는 애. 그래서 말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럼 교육자가 되던가 정말 변호사가 되던가 의사가 되던가 선생자로 들어가는 애예요. 그래서 엄마는 계속 애 옆에서 책을 보세요. 엄마가 책을 봐야 돼. 근데 엄마 책하고 거리가 멀어. 네, 저 책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눈이 나빠서 사실상 책을 보고 싶어도 이렇게 자세히 오래 보죠. 못 봐요. 그래서 그냥 책을 들고 있으세요. 음, 아이 옆에서는.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8살이요. 8살. 아직 어리잖아요. 네. 근데 엄마가 뭔가 보고 있다는 거. 그러면 애가 같이 공부를 해요. 얘는 머리가 엄청 좋은 애예요. 뛰어난 애인데 엄마가 옆에서 계속 책을 들고 있으면 애가 같이 책을 따라가겠고요. 엄마가 만약에 뭐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노래를 하고 있으면 애가 노래하는 쪽으로 가겠고 엄마 하기에 따라서 얘가 따라가겠거든요. 네. 8살이면 얘는 나랏밥 먹는 사주도 들어있으니까요. 공무원이 되든지 선생이 되든지 그래서 의사든 변호사든 선생자로 들어가는 게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그쪽으로 공부를 자꾸 시켜야 돼요. 아니면 끼가 너무 많아서 다재다능해서 뭘 할지를 몰라. 나중에 크면 재주가 많아서. 그래서 다른 재주 부리는 거는 취미로. 네. 얘는 공부를 해야 되는 애다. 네. 예능으로 해서 커나갈 애는 아니라고 보여요. 취미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을 찾으세요. 남편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 스스로에게 내가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남편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거 작은 거라도요 귀걸이 꼭 하세요. 네. 남편의 시선을 자꾸 이렇게 끌어야 돼. 제가 안 하던 짓 하네? 너 그 왜 그러냐? 하더라도 나도 이제는 하고 싶어. 그리고 가꾸는 거 자꾸 그 집에서도요 편한 옷을 입고 있지 마세요. 어떤 남자든 애교 있는 여자를 좋아하고요. 눈치 보는 여자를 좋아하진 않아. 사람의 심리가 웃겨요. 남편 같은 성향은요. 여자가 세게 나오면 조금 이렇게 봐줘요. 근데 계속 순하게 순종적으로 가잖아요. 계속 이렇게 눌러요. 그 성향이 있어. 그러니 본인이 자꾸 이렇게 고개 치밀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무리하게 하면 싸우니까 안 되고 그렇죠. 조금씩 적당히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금전의 운으로 보면은 본인이 사주예요. 엄청나게 궁핍하게 살거나 힘들거나 이렇진 않아. 그나마 남편 덕이에요. 내가 굳이 아둥바둥 일하지 않아도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 집안일에서요 금전적인 문제 남편이 다 알아서 할 건데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돈 생활비는 관리하는데요. 네. 집을 산다든지 뭔가 투자한다든지 큰일에서 남편이요 관여하게 돼 있어요. 본인의 역할이 없어요. 본인이 뭔가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남편 사주가 보니까 재물의 운은 있어요. 그리고 유산, 상속될 게 있어요. 문서가 하나 내려올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또 돈이 되고요. 집을 사서 옮기면서 또 돈이 돼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좀 이사를 하긴 했지만 이게 이사를 한 게 잘한 건지. 근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집을 보고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이렇게 애기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하고 먼저 계약을 걸어놓고 애기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그 집에 대해서 약간 좀 애정 아니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집안의 식구는 보면 남편이요 주가 되고 남편이 결정권이 있는데 우리 언니가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거기에서도 벌써 실망인 거예요. 날 뭘로 보냐, 무시하냐, 지 마음대로 하냐. 그리고 우리 언니가 잘해놓고 은근히 그런 고집이 있어. 어떻게 보면은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내가 이런 권한이 있다. 그걸 내세운 게 된 거거든. 네. 그래서 남편이 거기에서 실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이 좋은지 뭔지 편한지 그것도 없어. 근데 여기에서 손해보지는 않겠어요. 지금 사는 집에서. 아파트? 아니 빌라요. 빌라예요? 네. 여기 몇 동 몇 호예요? 이제 1동이고 그냥 동 하나밖에 없고요. 근데 204호인데 이제 밑에 상가 있고 학교가 15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애기가 여기 다니는. 괜찮아요. 좀 놔두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문서로 인해서 변동을 해야 된다거나 뭐 팔아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안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좀 계시면 되겠어요. 근데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아도 손해는 없다. 그래도 조금은 올라가겠다. 여기에서 그래도
원래 빌라는요 돈이 잘 안 오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생각보다 좀 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사주로 봐도 돈이 끊어지진 않고 문서로 인해서 또 돈이 붙는다 했잖아요. 네. 괜찮아요. 잘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좋은 소리는 뭐 특별히 못 들어도요. 나쁜 소리는 안 들을 거예요. 너 때문에 이거 잘못 샀어. 이 소리는 안 들을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크게 칭찬은 못 받아도. 그렇죠. 네. 원래 이 돈이요 많이 불어나서 나중에 팔 때 많은 이제 내가 덕을 본다 해도요 남편이 네 덕분에 너 덕분에 잘 샀다 이 소리는 안 하실 분이에요. 자존심. 그 집은 이제 애기 아빠 명의거든요. 응. 근데 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할 사람이지 네가 잘 골랐다 이럴 분은 아니에요. 기대를 하지 마세요. 네. 서러워하지도 말고요. 굳이 그것 때문에요 서럽고 힘들고 이러면 못 살아. 살기는 산다 해도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서러움이 많이 있는데 내 생각을 바꾸세요. 자꾸 바꾸시면 괜찮겠어. 그리고 남편 건강도 괜찮고요. 지금까지 큰 사고도 없었고. 없었어요. 네, 본인도 그렇고요. 크게 나쁜 거는 없어요. 단 본인이 제일 외롭고 힘드니까 나를 찾아라. 자꾸 내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소멸되는 것 같아.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누군가가요. 뭔가 이렇게 짚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아이도 똑똑하고 공부 쪽으로 갈 수 있고 하니까 괜찮겠어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지금 제가 보험회사 다니고 있는데 네. 이거 일이 저랑 맞는 건지. 근데 보험회사 다닌다 해도 일이 잘 안 되는데요. 잘 안 되고 일을 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네. 이게 어쩌다가 이게 되면은 좋은 거고 고마운 거고 그냥 띄엄띄엄 근데 출근을 매일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언니는 뭐라도 작은 일 해야 된다 간단한 일 해야 된다 했잖아요. 네. 일도 많이 하는 거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차라리 그게 나아요. 한 번씩 그냥 뭔가 계약이 들어오면 계약하고 조금씩 하는 거 그냥 그나마 그게 나아요. 아둥바둥 너무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 너무 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니까 밖에 사람도 보러 다니고 만나고 다니고 그래도 용돈벌이라도 하고 그렇게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일을 벌려는 게 하나 있어서 네. 이게 사실 예전에 몇 년 전에 애기 아빠가 돈을 많이 못 벌어오고 하니까 솔직히 좀 빚을 지게 됐어요. 근데 네. 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제 개인 회생도 했다가 이제 파산도 했다가 했는데 지금 이제 파산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잘 진행이 끝낼지 아니면은 그걸 어떻게 또 계속 질질 끌고 가게 되는 건지. 아니, 파산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시간은 걸리겠어요. 한 5개월 정도 보셔야 되겠어요. 5개월 정도. 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돈을 뭔가 갚아야 된다거나 이런 건 없어 보여요. 나가는 돈은 없어 보여. 파산이 안 되면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산을 하면 안 갚아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갚을 돈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해결은 될 거예요. 한 5개월은 걸릴 거예요. 5개월. 네, 그러고 나면 좀 속이 시원하시겠네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게 제가 애기 아빠에게 집 살 때 사실 좀 그때 대출을 좀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집 사는데 보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그러면은 1,000만 원을 그러면은 달달이 100만 원씩을 갚아라 이렇게 이제 일단 판결이 되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갚을 능력이 되질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든 그래도 돈을 마련을 해서 이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험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내가 돈을 더 벌어서 갚게 되면 또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 안 갚는다고 보인다고. 제가 볼 때 돈이 왜 뭔가 빚을 갚거나 나가는 게 안 보인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무리가 아직 딱 정확하게 안 됐다고 보이거든요. 아, 시간이 그래서 조금 가다 보면요 나중에 이게 뭔가 무마되듯이 보여요. 내가 돈을 안 줘도 되게 보여요. 그런 해결법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저도 지금 애기 아빠랑 이렇게 벌어온 돈 가지고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저도 제가 번 돈 가지고 같이 보태서 살고는 있지만 이게 좀 뭐 돈이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저기 이렇게 자꾸 빌리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제 저번 달, 저저번 달, 이번 달 계속 공치고 있어서 월급 받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일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본인은 꼭 일하는 사람 같지 않고
뭔가 수입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일이 잘 맞다, 천직이다 이 소리는 안 나와. 그나마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건데 어쩌다 하나씩 될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이 상품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계약을 따내기가 힘들어요. 본인은 아쉬운 소리 잘 못하거든. 못해. 그래서 누군가가 설명을 했을 때 해주세요 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이 할 수가 없어.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 조금 더 내가 애가 달아서 한 건 있어요. 그때는 수입이 좀 됐는데 지금은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다 지쳤기 때문에 일도 안 돼요. 그리고 운 자체로 보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요. 그래서 이 영업 쪽을요. 보험을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그냥 달고는 가실 거예요. 그나마 예전에 해놓은 게 지금 좀 나오는 건 있잖아요. 네. 그나마 그래서 사는데 요게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형편이 좀 많이 풀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돈으로는 크게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있겠다. 나중에 가서는 그래도 재물이 있겠다. 그리고 남편이 그리고 벌어오는 거 책임감은 있겠다 그러거든요. 네. 남편도 일찍은 잘 안 풀렸어요. 그리고 두 분 사주에 살이 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년에는요 잘 펴나갈 수가 없어요.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요 조금씩 나아져요. 그리고 나가는 돈이 줄어들고 그리고 한 3년 뒤에부터는 편안해져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제 일적인 거 하고. 일은 근데 아둥바둥 하려고 해도 안 돼. 어차피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다른 일을 하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게 낫다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두세 시간 일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없죠. 네. 그리고 남편이 하루 종일 뭘 일하거나 이런 것도 싫어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냥 이 일이 나아요. 그래서 주변 인맥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영업하는 사람이면 남들이 볼 때 자신 있어 보여야 돼. 근데 본인은 지금 그냥 가정 살림만 하는 사람 같고 너무 자신 없어 보여. 네. 기가 죽어 보이거든요. 자신이 있어야지 남들도 본인을 믿고 상품을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가꾸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썹 문신을 하면 내 얼굴이 선명해지면서 좀 더 자신이 있어져요. 그리고 재물복도 들어와요. 이제 눈썹 숱이 많으면 끝까지 이렇게 길이가 쭉 길게 뻗어 나가면은 네. 돈이 붙는다, 뭐 사업하는 사람들 잘 된다 이 소리는 들어보셨죠? 네네. 그게 연관이 있어요. 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음력 8월부터 해서는 조금씩 더 좋아져요. 많이는 안 돼 어차피. 근데 하나씩이라도 될 거예요. 네, 잘 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용구님!